이미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년 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인데요. 2019년 출생 통계와 2020년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100명 7.4%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같은 기간 0.98명에서 0.06명 하락했고요. 정부에서 사실 저출산을 올리기 위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만 있으니 방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학자 서울대 조용태 교수와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산율 떨어진 거 하루 이틀 일 아니니까요. 원래 떨어지는 상황 속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떨어진 거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흐름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출생자 수가 40만 명대를 유지했던 것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만 명으로 떨어진 게 2017년에 36만 명이 나왔고 그 이듬해에 32만 명, 그리고 작년에 30만 명이 나와 딱 3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분석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는 코로나가 있지만 올해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는 작년에 임신된 아이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와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가 올해부터 20만 명대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식 하루 전에 연기한 커플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당연히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겠죠? 코로나19가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는 건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 결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결혼도 연기되고 있고 결혼이 연기되면 그 효과가 내년 출산율에 영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남성도 여성도 혼인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뒤로 가 있습니다. 30대가 훨씬 더 넘어버렸는데 그게 원래 올해 결혼을 했었어야 할 사람들이 올해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점도 또 미뤄지잖아요. 또 신체적인 건강도 생각을 하면 출산하시는 연령은 계속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출산아 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내년도의 출산율, 출산아 수가 결정돼서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출산은 당연히 생물학적 나이와 밀접하니까요. 아이를 둘, 셋 낳기로 한 사람도 결혼이 늦어져서 생물학적 나이를 더 먹게 되면 하나 낳을까? 하나 낳을 사람은 또 안 낳게 되고 이런 일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어제 통계청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요. 어제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아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보다 둘째 아이를 사람들이 안 낳게 된 게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하면 애를 둘은 낳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 맞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첫째만 낳고 둘째는 안 낳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